오늘 첫 번째 이슈가 오늘 뭐 굉장히 화제였죠. 한국갤럽 결과 나오는데 오늘 몇 프로 나올까 했었거든요. 오늘 20%. 아까워 죽겠어요. 1%만 떨어졌으면 19%인데 20하고 19는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느낌이 완전히. 근데 오늘 윤석열이 20% 지난주에 비해서 3%가 뚝 떨어졌습니다. 선방했죠. 제가 봤을 때 선방한 거예요. 오늘 한 17%, 18% 떨어졌어야 되는데 20%면 선방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 그 하고 있는 행동에 비하면 선방이지만 20%면요. 이건 거의 국정 운영이 사실은 불가능한 사태예요. 불가능한. 20%면 불가능합니다. 아직 임기가 반도 안 했거든요. 임기가 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한국갤럽에서 20이다? 이거는 진짜 거의 끝난 거지.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어. 우리가 박근혜가 그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다 얘기하잖아요. 박근혜가요. 그 국정농단 터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지. 국정농단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요. 30% 넘었어요. 30%. 윤석열은요. 윤석열은 지금 벌써 언제부터 20%입니까? 지난 총선 끝나고 계속 20%대 아니야 지금. 근데 곧 10%대. 사실 20%대라는 게 굉장히 낮은 건데 윤석열이 20%대를 지금 수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20%면 그냥 선방하는 거 아니야? 20%대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29%도 이거는 거의 망한 거예요. 박근혜가 국정농단 전까지 30%대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원래 보수가 한 35%가 32에서 35 정도가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콘크리트 지지층. 어떤 짓을 해도 32 이상은 나와야 돼요, 원래. 근데 윤석열은 지금 벌써 수개월째 20%대 20%대 중간도 안 되죠. 중간도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 근데 느낌이 조만간 윤석열이 10%대 후반에서 이 박스권에 갇힐 것 같아.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10%대 후반이면 뭐 선방하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야,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근데 이 정도면요. 이거는 진짜 그냥 하야하던가 그만둬야 되는 정도의 이 아주 낮은 긍정평가율입니다. 오늘 갤럽을 보니까 이게 놀라운 게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분석한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아무도 저하고 비슷한 분석을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제가 맞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원래 20% 정도 떨어졌어야 되거든요. 그 8월 다섯째 주가 23이었고 지난주 때 저는 사실은 20%대가 붕괴될 줄 알았어요. 아니면 거의 20% 될 줄 알았어. 근데 지지율이 똑같았거든요. 제가 그때 이상하다 그랬죠. 이상하다 그랬어. 근데 요번에 20 떨어졌거든요. 사실은 지난주에 오늘 같은 20이 나왔어야 됩니다. 제 말이 왜 맞냐면은 이 지지율을 보면요. 8월 다섯째 주에도 윤석열 긍정이 23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보세요. 서울이 23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윤석열 지지율의 평균이에요. 평균. 전체가 윤석열 잘한다. 23이죠. 그러면 서울에서 23이 나와요. 못한다가 66이죠. 서울에서 65가 나와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 인천이 서울보다 조금 더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나오는 거.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지난주에 어떻게 나왔냐? 지난주에 황당했다니까요? 서울에 몇이 나왔냐? 31이 나왔어요. 31이. 이런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갤럽 했던 것들을 다 봐도 이런 적이 없다고요. 서울이 갑자기 왜? 지금 평균이 23인데? 평균이 23이면은 23보다 1, 2 높거나
1, 2 낮거나 하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8%가 차이 나잖아.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뭔가 굉장히 좀, 물론 갤럽이 무슨 조작했다 그게 아니고, 뭔가 조사가 굉장히 튄 거지. 이건 그냥 일반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근데 이때 지지율이 윤석열이 23이 나왔거든요. 전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서울이, 본래대로 나오면은 윤석열 지지율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이 20일 나왔죠. 20일. 똑같잖아요. 서울이 잘하고 있다가 20인데 서울이 20일. 그러니까 원래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오늘 20이 나온 거예요. 20이. 그러니까 20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요번에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올라가지? 다음 주에 안 올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추석을 겪으면서 의료 대란 문제가 더 기사가 많이 나올 거고, 지금 윤석열 전혀 반성도 없잖아요.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는 10%대로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좋은 게 아니냐면, 지금 윤석열에 대한 비판하는 이유가 1순위가 뭐냐면 의료 문제거든요. 의료 문제. 의료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방치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려워질수록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질 건데,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는 건 좋지만 그러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계속 죽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난 이 새끼가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반성하고 의대증원 그냥 무효화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래갖고 지지율 떨어지는 게 멈췄으면 좋겠어. 멈췄으면. 그래서 의료 대란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 노력하고 그래서 멈췄으면 좋겠어. 국민들의 분노가. 그게 낫지요.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려고 하다가 국민들 다 죽어가고 의료 시스템 진짜 완전 불가역적으로 진짜 망가져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불가역적으로 망가질 때까지 윤석열이 망가뜨릴 것 같아. 지지율 떨어지면 마연간에 개새끼.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본래는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과 비슷한 추세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뭐라고 비판했냐?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국민의힘과 지지율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은 별도다.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갤럽에서 지지율이 몇 프로가 차이 나냐? 5%. 5%. 여러분 5%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사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정상이 아니야. 만약에 윤석열이 아니었으면요. 지금 아마 당에서 탈당하라고 벌써 성명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이 검찰이잖아요. 이 새끼가 검찰을 짊어지고 있고 검찰로 진짜로 그 복수 정치하고 있잖아요. 캐비넷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정도였으면요. 원래 같았으면 여당에서 대통령 탈당하라고 말 나와야 돼요. 갤럽에서 5%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역대 갤럽에서 여당과 야당이 항상 갤럽은 보수가 더 많이 나왔어. 보수가. 여러분 심지어 총선 우리가 이번에 압승했지요. 사전전에 압승했지요. 압승하던 그 시기에도 갤럽에서는요. 두 정당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이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막 그런 추세예요. 이 갤럽은요. 갤럽은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보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민주당한테 나쁜 게 아닌 게 새로운 정당이 나왔잖아요. 어디?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8%에서 7%에서 13%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원래 민주당으로 갔어야 될 표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이 야권이 얼마나 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8%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5%가 앞서. 야,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전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야, 이거 제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왜냐면 지금 집권 아직 반도 안 됐거든요. 반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막 말 나오는 게 어려운 처지긴 한데, 전 조만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폭락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10월 달에 재보궐선거 있죠? 재보궐 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압승을 해야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텃밭인 강화에서 선거가 있거든요? 강화도 이겨버려야 돼. 그러면 이번에 완전히 아마 분위기가 또 바뀌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또 뭐가 나올 겁니다. 근데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거 어마어마해. 그런데 이 여론조사보다 대통령 여론조사 그 세부적인 걸 보죠? 야, 이건 더해요. 우선 전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 모든 직업군, 모든 정치 성향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못하고 있다가 높습니다. 뭐 딴 데 볼 필요도 없어. 우선 지역에서는요, 대구 경북에서도요, 잘못하고 있다가 잘한다 보다 무려 22%가 앞서고 있어요. 22%. 대구 경북에서. 야, 씨. 윤석열이 내가 국민의힘 새끼들 뽀개버린다고 했잖아요. 야, 국민의힘이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 보수 세력을 진짜 뽀개버리고 있는 것 같아. 대구에서 22 차이가 나. 잘하고 있다 35, 못하고 있다 57. 대박. 연령에서는요. 연령에서도요. 70대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앞선다고요. 조금이라도. 근데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70대에서도 뒤집어졌어. 그래서 70대에서 잘하고 있다보다 못하고 있는 게 조금 더 잘하고보다 잘한다보다 못한다게 조금 높았어. 조금 높았어요. 조금 높았어. 2%인가 3%가 높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잘한다 37, 못한다 48, 11%. 야, 이거 어떡합니까? 직업군, 윤석열에 대한 이 확고한 직업군이 어디라고요? 전업주부하고 무직 은퇴 기타였는데, 전업주부와 무직 은퇴 기타도요, 지금 거의 30% 차. 30% 차로 윤석열 못한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생활수준은 상중, 중하한데,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한 콘크리트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0%. 잘한다가 못한다보다 40%가 낮아요. 40% 차. 골 때리는 거, 성향. 자기를 보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윤석열 잘한다 38, 못한다 53. 야, 이 대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딴 게 아니고 이 지금 병원 문제. 윤석열에 대해서 콘크리트 지지층은요, 무슨 뭐 역사 의식 이런 것도 없어. 이것들이 뭐 친일적인 발언이라든가 친일 행각을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해왔잖아. 꾸준히 해왔는데 갑자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일 행각 관심 없어요. 이런 거. 경제 파탄 관심 없어. 별로 그런 거. 그런데 병원 문제는 진짜 지금 보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김건희 문제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 김건희 문제도. 우리는 김건희 때문에 막 미치겠는데, 지금 이렇게 김건희 때문에 분노하는 거 아니고 지금은 철저하게 병원 문제. 이거를 의대 정원 문제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지. 의대 정원 문제라고 하면은 물론 다 엮여 있지만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니고 진짜 지금 의료 붕괴 문제 막 이렇게 썼으면요 더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윤석열 지지율 남아있는 사람이 20이잖아요. 20. 난 그것들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20한테 물어봤어. 윤석열 왜 뭘 잘해 그렇게? 그랬더니 뭘 잘하냐? 의대 정원. 여기 잘한다는 거야. 이게 잘한다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 의대 정원 문제, 지금 의료계 대하는 문제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14%가 지금 찬동했는데 이 새끼들은요 독도는 아마 윤석열이 일본 땅입니다 하면은 일본 땅 맞습니다. 그럴 놈들이야, 그럴 놈들. 아, 대박입니다. 오늘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조사예요. 어마어마한. 이게 20이고 아직 19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야, 이거는 보수에서 지금 잠도 못 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선거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지금 개념이 없는 거지. 저는 예전에는 그 대선하고 총선하고 날짜를 지금 맞추자. 저도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총선하고 대선하고는요 같이 하면 안 돼. 난 지금 오히려 대선 끝나고 2년 후에 총선 있는 거 그게 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여권이건 야권이건 간에 권력을 견제하는데 아니면 권력을 심판하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 총선 압승했죠. 정권이 잘했으니까 압승한 거예요. 코로나 대응 잘하고. 윤석열은요. 만약에 윤석열 대선할 때 총선했으면 총선도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끔찍합니까? 전 그래서 총선, 대선, 지선은 따로따로 있는 게 이게 오히려 권력을 국민들이 표로서 견제하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금 여론조사는요.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여론조사예요. 이거는 정권이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조사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게? 아, 내가 참담해요. 이 새끼들은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음 주에 10%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다음에 10%대 중후반에서 아마 또 이렇게 박스권에 갇힐 건데, 제가 황당한 건 뭐냐면요. 이 와중에도 윤석열, 나 놀랬어, 오늘. 오늘 용산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용산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가 있었거든요. 그 성과보고회에서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 와, 정말 이 미친 새끼 같아요. 막 분노가 끌어올라. 오늘 뭐라고 했냐? 오늘 똑같은 얘기 또 했죠. 이 카르텔.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마 이거 하기 전에 갤럽 조사 결과 보고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데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 문제, 이 지금 병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 지금처럼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뭐라는 겁니까? 반개혁 저항이래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그러한 시도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 황당하지요. 이 새끼가 요새 지줄 안 나오고 욕 많이 먹으니까 지를 욕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허위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 얘네들을, 이런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미친 개새끼. 이게 황당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막 폭력적인 시위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고 있나요? 시민들이 윤석열 물러나라고 하면서 막 돌 던지거나 아니면 막 상가를 부시거나 불을 지르거나 차를 막 부시거나 폭력이 난무하거나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 심지어 지금 노동자들이 파업도 안 해. 파업도 안 해요, 지금. 민노총 보세요.
코로나 때도 파업해갖고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파업하다가 한번 크게 맞아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파업도 없어. 조용해. 이렇게 정부가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막 시끄럽게 물론 조용하게 탄핵 얘기하고 국회에서 얘기하고 신문들이 얘기하지만 무슨 막 폭력을 해낸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 지금.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윤석열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 연설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전쟁 중인 것 같아. 밖에서 막 시위 일어나고 막 불 지르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이렇게 조용한데 대한민국이 사실은 의료 대란으로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조용합니까? 유럽에서 대학 등록금 조금 올린다고 학생들 시위하는 거 봐요. 기가 막혀요. 난리가 나.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엉망이 돼버렸어. 나라 꼴이. 윤석열 나라를 거의 뭐 일본한테 갖다 바칠 것 같은 위기가 들 정도로 얼마나 굴욕적으로 정치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얼마나 조용해. 국민들이 나가갖고 막 크게 항의도 안 해. 생각보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평온한데. 그런데 윤석열 막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자유주의 시대를 파괴하는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있다는 거 아니야. 미친 새끼. 자유주의 세계가 아니고 반국가가 아니고 반대한민국이 아니고 정확히 말해. 너가 싫은 거야. 윤석열 너가 싫은 거야. 반윤석열. 내가 반윤석열 새끼야. 반대한민국이 아니고 너가 대한민국이야? 윤석열이 국가입니까? 윤석열 대한민국이야? 저는 반윤석열이 분명합니다. 이거를 숨길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말하죠. 난 너가 싫어. 너 같은 새끼가 나라 거를 완전 막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미친 새끼예요. 지를 부정하니까 갤럽에서 조사가 안 나오니까 나를 반대하네? 나는 개혁의 투사인데? 그럼 반개혁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새끼. 이 와중에도. 근데 그 반국가 세력들이 뭐합니까?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고 있다는 거야. 웃겨 죽겠어. 인권이 나쁜 겁니까? 환경 나쁜 겁니까? 평화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하는 짓거리가 너무 황당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거 준비해 올 걸. 예전에 그 전두환 때인가 노태우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전교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럴 때거든요. 전교조 고사 그래서 정부에서 그때 아마 교육부인가 그랬을 거야. 교육부에서 전교조 교사 구분하는 방법을 정부에서 그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검색하면 어딘가 나올 건데, 그냥 한겨레 기사를 봐야겠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겨레 기사입니다. 30년 전 전교조 교사 식별법을 아시나요? 이게 진짜예요. 밑에 기사를 보면은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 문집이나 학급 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직원 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거를 당시 문교부, 지금의 교육부죠. 문교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있던 게 공문에. 그 공문에서 전교조 교사들 똑바로 감시해야 되는데 전교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전교조 교사들은 촌지를 안 받아. 너무 열심히 가르쳐.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이려고 해. 원칙을 따져. 아이들이 인기가 많아. 그러면 전교조라는 거예요. 전교조.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이거 진짜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게 나쁜 겁니까? 그러면 촌지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가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반국가 세력들. 얘네들은 뭘 얘기한대요? 지금? 인권, 환경, 평화 얘기한다는 거야. 미친 새끼. 그러면 인권을 무시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평화를 반대할까? 나 웃겨서 말도 안 나와요, 진짜.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웃겨 죽겠어요. 이게 지같이 입으로 할 소리입니까? 이게 지같이 입으로 할 소리예요, 지금? 지금 주변에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으면은 현역 의원도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새끼가 무슨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을 합니까? 황당하지. 또 뭐라고 합니까?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하면서 반개혁 저항을 거론했대요.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누군지 언급은 안 했지만 너무 뻔하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뭡니까? 이건 의료개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의료개혁이 제일 뜨거우니까.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누가 지금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이 손잡았다. 이 카르텔 누구 말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의 의료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나쁜 세력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의료계, 전공의들, 그리고 정치권, 민주당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잖아.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들, 이것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지지율 20% 나온 당사자가 한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자기 반성도 없고요. 지금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도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또 야당과 대화할 마음 없죠. 야당을 아예 대놓고 이렇게 반개혁적이라고 자유시대를 무너뜨린 세력이라고 누구나 연상할 수 있게 이렇게 말했는데 야당과 대화할 마음 없는 거죠. 나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연금개혁한다며, 의료개혁한다며, 교육 노동개혁한다며 이거 다 국회에서 입법 활동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난 완전히 이 새끼가 또라이 새끼인 게 이런 엄청난 개혁들을 지가 하겠다는 건데 이게 입법 과정 없이 국회와 함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이 새끼는 이거 할 마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려면은 민주당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 영상이 나왔죠. 김건희, 윤석열 추석 인사 영상. 얘네들 인사하는 거 보고 국민들이 밥맛이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봤어 오늘. 야, 난 이것도 보고 진짜 아주 가지가지 한다. 영상 길이가 한 3분 돼요. TV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윤석열 유튜브에 가면은 올라와 있는데 막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대통령실에 막 와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딱 또 걸어와요. 걸어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김건희 뭐라고 하냐? 이거 김건희가 하는 멘트예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가 뭔데?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몰라. 할 수도 있지 뭐. 사실 영부인이 뭐 추석날 인사하는 거를 우리가 뭐 비판하고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요. 중요하잖아요. 김건희가 디올백 사건으로 안 나왔잖아. 지난 설날 때 인사 안 했잖아. 근데 이번에 인사하는 거잖아. 그러면 저번에는 인사 안 하고 지금은 인사하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사과라도 하던가 나와가지고 제가 300만 원짜리 백 받아 먹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던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어 나와가지고 갑자기 인사를 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 정말 끔찍해요. 진짜 끔찍해. 제가 쇼츠 영상에 올리기도 했고, 지난번에 말도 했지만, 아, 엊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아, 근데 잘 모르겠어. 바퀴벌레였는지 다른 벌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뭐가 나와가 내가 놀랬어. 놀래가지고 바퀴벌레 약을 가지고 와서 잡으려고 했더니 없어졌어. 지금 어딘가에 있을 거야. 걱정돼 죽겠어. 그런데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 이 바퀴벌레가 저하고 아이 컨택, 눈을 마주쳤어요. 눈을. 그랬을 때 이 끔찍함, 저도 바퀴벌레 싫어하거든요. 이 끔찍함, 이제 이 끔찍한 느낌. 김건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어 나와가지고 활보하는 모습을 보는 걸 봤을 때 제 기분이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이 바퀴벌레 처음 봤을 때 이 기분. 제가 이거 막 혐오 발언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가 느끼는 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디올백의 공천 개입 의혹에 더군다나 요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유죄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바로 김건희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건데 겁도 없이 이렇게 그냥 나와가지고 인사를 해?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전에 먼저 네 행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김건희가 공무원도 아니고 국민들이 뽑은 사람도 아니지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마음으로,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들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한 달에 김건희한테만 국민 세금으로 수천만 원씩이 들어가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있는 행정관이라든가 비서관들, 비서들 있잖아. 이 월급부터 시작해갖고 김건희가 먹고 입고 하고 다니는 것들, 이거 다 국민 세금 아니야? 국민 세금으로 지가 얼마나 많이 헤쳐먹고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이런 행위에 있어가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들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근데 김건희가 용서를 비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오늘 지지율 20%, 정말 역대 말도 안 되는, 역대 취임 임기 절반도 안 됐는데 이렇게 20%대 20%가 나온 사람은 없어요. 역대 윤석열이 유일합니다. 최악이야. 근데 이런 평가를 받은 날 오히려 지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반대자들은 자유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이고 반국가고 반대한민국이고 반개혁 세력이라고 날 반대하는 것들, 뭐 의사건 민주당이건 저것들이 지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카르텔로 뭉쳐있다고 그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도 이게 끔찍한 거예요. 정말 끔찍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오늘 이 갤럽 지지율 관련해가지고 한겨레가 저녁에 따끈따끈하게 사설을 하나 썼어요. 한겨레.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국민 경고 외면하면 민심 이반 더 커진다. 뻔하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윤석열은 눈치를 안 봐요. 관심이 없어. 어차피 당선됐고 우리나라가 무슨 주민제도 아니고 몰라. 그냥 욕하든지 말든지 거의 그런 마음이죠. 근데 윤석열이 그런 마음일 수 있거든요. 윤석열은 사실은 뭐 앞으로 정치할 것도 아니고 이미 끝났거든. 근데 너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 해낼 거 아니야 계속. 근데 언제까지 이런 새끼한테 빌빌길 거야. 말도 안 되지. 이러면은 대구경북에서도 버림받아.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정신 차리고 윤석열과 선을 그어야 돼요. 여당이 빨리 국민의 정신 차리고 여당 프리미엄 같은 거 포기하고, 여당하고 같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 돼. 그냥 포기하고 윤석열 탈당하라고 하고, 김건희 윤석열 친한명 특검 이거 다 그냥 통과시켜서 같이 심판을 해야지. 언제까지 윤석열한테 빌빌거리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총선 패배 뒤 줄곧 20%대에 머물다가 결국 임기 반환점을 돌기 전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지금 하늘대로라면 10%대로 떨어진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는 근데 사람들이 안 놀랄 것 같아요, 사실. 전 누가 노르겠습니까? 다음 주에 윤석열 지지율이 여러분 한 18% 나왔다고 쳐요? 놀라실 거예요? 안 놀래 아무도. 이게 지금 이 정부의 힘이에요. 이 정부의 힘이야. 지금 사실은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소문들 안 좋은 거 많았잖아요. 근데 박근혜 때보다 김건희가 더 심해요, 사실. 훨씬 심해. 박근혜 국정농단 얘기 나올 때 박근혜가 무슨 구술한다느니 아니면 뭘 한다느니 여러 가지 의혹들 정말 설마 하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안에서 나오는 의혹들 보세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국민들 놀라지도 않아.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국민들도 설마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여당에도 거의 없어요.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김건희라면 전화해서 공천 개입 했겠다. 그렇게 보고 있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도 내가 봤을 때는, 설마 영부인이 국회의원한테 문자 줘가지고, 혹은 전화해가지고, 어디 나가라 마라. 이게 말이 돼? 대통령이 해도 이거는 탄핵인데, 설마 영부인이 이렇게 설치고 나대고 하겠어? 말이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도 김건희가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김건희라면 하고서 남을 거야. 그러고 있잖아, 지금.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의원 내각제라면 벌써 내각 총사퇴를 했을 것이다. 이미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사실상 식물 대통령 신세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이후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경제, 민생, 물가였습니다. 근데 이 정부 보세요. 이 정부가 제일 문제 많다고 하는 두 가지가 의대 정원하고 경제거든요. 근데 윤석열 의대 정원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들한테 응급실에 가보세요. 괜찮아요. 그러고 있죠. 경제는요. 너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정말 대단해요. 누누이 지적해온 국전 난맥과 파행 일단 밀어붙이고 나중에 뒷감당을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징되는 윤석열식 국정 행태가 망라된 셈이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5달이 지나도록 국정 기조와 행태에서 아무런 변화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지금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자영업자 폐업은 사실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뭐라고 했어요? 지난 29일 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보름 전에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 와,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기자들한테 비상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 가봐라. 그러고 있죠. 대통령이 이 모양 인꼴이면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총리는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그저께? 지금 야당 의원이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가짜 뉴스입니다. 어디가 죽어나갑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병신 새끼. 큰일 났어요, 지금. 김건희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사과도 없고 떠들썩하니 마치 통치하듯 공개 행보를 하고 있죠. 김건희도. 정말 진짜 부창부수라는 말 있잖아요. 그 남편의 그 아내죠. 남편은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고 김건희는
지금 지와 관련된 의혹들이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나오고 있고, 내일 본인과 직접 연관이 있는 재판 2심 판결 나오는데 마포대교를 막 정말 이 경찰들 대동하며 들어오면서 막 지가 지시하고 있고 막 지까진 게 뭔데? 지까진 게 뭔데? 이거는 우리 같은 윤석열 볼 때 우리 같은 반국가 세력만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봐도요 아마 구역질이 날 겁니다. 한글에 뭐라고 하냐? 대통령은 제발 지금이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기 바란다라고 썼지만 인식을 안 하고 있죠. 무슨 인식입니까? 인식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막 지금 억울해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억울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20이 나고 엉망이 됐는데 이거 갖고 윤석열이 반성하고 뭔가 변화할 거다? 그런 기대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전 그것보다도 이런 걸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뛰어난 게 있어요. 뭐가 뛰어나냐? 또 바로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막 못 쓰던 사람들 딱 분위기 보고 뒤돌아서는 거, 이런 것도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원들이 잘하는 거죠. 괜히 지금 윤석열 하고 있는 거 끝까지 판독했다고 오버하다가는 저 한덕수 같이 저런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무위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김용원 새끼라더니 아니면 지금 국무위원들 다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과 막 싸우고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미친 새끼들. 이런 모습이 절대 국민의힘 여당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여당 의원들은 계속 정치해야 되니까. 전 그래서 이런 20%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국무위원들의 이런 헛소리라든가 이런 것들, 국민 분노, 지금 뭐 노년층, 대구 경북, 보수층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 그런 게 윤석열을 변화를 못 시켜. 근데 윤석열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흔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흔들어가지고 이 특검 법안들 통과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솔직한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불가능한 바람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특검을 윤석열이 거부하면은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발의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통과될 수 있어요. 겨우 몇 석입니까? 한 8석만 오면 되는데 이게 안 될 게 뭐가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다 병신이겠습니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완전히 그냥 못질, 그 관에 못질을 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저것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갤럽에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 20%가 나왔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전혀 반성이 없고 오히려 야당과 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만 더 분노하고 있었다. 그런 이슈였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